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시민의 보좌관이 되어 현장 속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의는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적극 행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맴도는 원도심을 어찌 정비할 것인지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신천역 근처에 로데오 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쪽은 정비가 좀 돼 있는 데고 상업지역으로, 위에 쪽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현재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수인로 바로 옆에 있으며 신천로 100번길과 맞닿아 있는 블록입니다. 수인로와 이 블록 사이에는 신천역에서 보금자리 입구 사거리까지 약 300m 길이로 그 폭이 약 10m의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는 오래되어 나무가 무성합니다. 빽빽히 들어찬 나무가 키가 훌쩍 자라 블럭 전체를 가려버린 형국입니다. 이 블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은 단순 주거용 건물들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거의 기능을 다한 곳이며 서해선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흥시 지역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 2월 상권 육성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 상권진흥원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본다면 용도 상향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상인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집행부도 이 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은행 2지구 개발에 있어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행 2지구는 2147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완공 후 계획된 주차 차량만 해도 세대당 1.5대로 3264대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과 우측을 A, B로 나눠서 수신산업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짐출입로는 수인로와 시흥대로가 맞닿는 부분과 수인로와 은행로가 맞닿는 부분 두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사업구역 내로 시행하여 정작 중요한 짐출입로는 간과하였습니다. 사만나우빌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A구간, 소래고등학교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B구간으로 현재 2차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지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여도 정작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는 모두 2차선입니다. 지구개발에 모래골 마을을 포함시켰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떠안은 겁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심한 이 두 구간은 은행 2지구가 완성되며 입주 후에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훤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을 세워 은행 이지구 입주민들과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우리 구도심에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번 8월 수해 피해 부분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부분에 신천천 근처로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매년 신천대야 은행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해 침수 재난지원금 지원 가구 수를 보면 2017년 489가구, 2018년 36가구, 2019년 13가구, 2020년 27가구에 이어 올해는 약 300여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 수도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이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빈도는 더더욱 잦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해 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제발 대책을 세워 침수 주택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현동과 미산동의 침수 지역을 화면으로 띄워놓은 것입니다. 안현동의 공장들은 2022년 7월 13일에 이어 8월에도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아 납품해야 할 제품들을 잃고 어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신천, 은행천 등을 둘러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하던 중 항상 그랬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혼자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방안을 찾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신천대야은행은 지난 2015년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준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천천은 악취가 나고 침수 피해 역시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합류식과 합병식을 분리식으로 전환하여 신천, 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방류 하천 수질 개선,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이 사업의 18개의 효과 중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유입수질 향상, 침입수 및 유입수 저감, 관로 내태종로물로 인한 악취 방지, 방류수역 수질 개선, 침수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 도시환경 및 공동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저감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수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 및 관로 내태종물로 인한 악취 방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신천천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진은 8월 달에 제가 직접 상류를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신천은 위로 송주산에서 발원한 하우천에서 시작하여 시흥 인구 거의 3분의 1에 정주하고 있는 시흥 북부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당산동을 걸쳐 소래포구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하천을 살리면 송주산에서 소래포구까지 산책로가 만들어져 그야말로 명품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확인해 보면 하우곡에 위치한 자연불악에서부터
정화되지 않는 물이 신천에 흐르기 시작하여 신천대하 은행동 그 도심에 정리되지 않는 하수관로로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복개구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중하순에 복개구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복개터널 안의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했습니다. 퇴적된 모래를 약간만 긁어도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하수관로에 많은 양의 우수가 흘러들어 신천으로 범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에 오수만 흘러 들어간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수량은 일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이후에 혼합식 하수관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대략 232가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대략 232가구 우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하수관이 범람할 정도일까요? 이번 침수 피해 가구를 분석해 보니 상기 가구 말고도 댁내 구간에 분리되지 않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댁내 구간이 정리되지 않은 가구를 조속히 파악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신천의 우수가 높아져서 역으로 우수토실로 우수가 들어가는 주택 하수관로로 역류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래로 토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가슴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토실이 높이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인데 이번 우수의 호우의 신천의 수위는 사람 가슴 높이보다 충분히 하수관로로 우수가 유입되어 주택 역류 가능성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재점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AS를 요구해 주시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주택 침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통해 우수 하수관로의 어접 문제 등을 해결하여 역류에 의한 주택 침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에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 의회에도 호소합니다. 다시는 밀려드는 소압으로 현관문을 열 수 없어 창틈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침수된 순간 정전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 침수 방지를 제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